왜 하필이면 한국이야? 아니, 우리가 그 후진국에서 뭘 배운다고 거기까지 가야 하냐고! 여기 한국으로 군사훈련을 가게 된 영국 SAS 특수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영국 SAS는 영국군의 특수부대로서 극도로 엄격한 훈련과 근면한 군사적 업무 수행으로 유명합니다. 이들은 테러 방지, 해적 대응, 인질 구출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활약해왔으며 군사적 전문성과 탁월한 작전 능력으로 유명하며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특수부대입니다. 이런 그들이 그저 아시아에 있는 후진국으로 생각하는 한국으로 군사훈련을 받으러 왔다고 투덜거리며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군사 관계자의 안내로 어디론가 가게 되고 잠시 후 그들은 놀라운 일을 겪게 됩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감독뭉클입니다. 저희는 여러 나라의 외국인들이 실제 경험한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해외 커뮤니티와 공식 메일, SNS로 제보된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한국을 방문하게 된 영국 특수부대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 영국 출신의 프레드릭입니다. 현재는 영국 SAS 특수부대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수부대는 다양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해왔습니다. 주로 깊은 적진이나 적대적 환경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군사적 전문성과 뛰어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요구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생존기술, 야간작전, 적어도 낙하, 그리고 무기 사용 및 폭발물 처리 등 다양한 분야의 훈련이 포함됩니다. SAS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 활동하기 위해 공중, 해상, 육상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합니다. 저희는 테러 방지, 해적 대응, 인질 구출 등 다양한 비상 상황에서 활약해왔으며 군사적 전문성과 탁월한 작전 능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야생에서 생존하는 방법과 기술을 보여주는 TV 프로그램 맨 vs 와일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신 베어 그릴스님이 바로 저희 부대 출신이십니다. 저희는 세계 최정예 특수부대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이번에 한국 특수부대원들과 전술경합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솔직히 처음에는 많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미국 델타포스, 러시아 스페츠나즈, 독일 KSK 정도는 돼야 제대로 훈련다운 훈련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특수부대와 경합이라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저 전쟁 중인 나라,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와줘서 그나마 잠시 휴전 중인 나라로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이나 비행해서 그 먼 한국까지 가서 시간 낭비를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정된 일정이니 저희는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시간이라는 긴 비행을 마치고 저희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시간이 길어 대원들 모두 컨디션이 안 좋아진 상태였습니다. 다들 얼른 숙소로 가서 잠시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 내부에서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있던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 간의 다툼이 발생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분위기를 보니 서로 약간의 부딪힘이 있었고 그것이 몸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잠시 후 검은 옷을 입은 공항 직원이 와서 그들을 한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양측은 서로 다른 언어를 썼는데 그 직원은 양쪽 나라의 언어를 능숙하게 하며 상황을 정리하는 듯 보였습니다. 영국이었으면 서로 엮이기 싫어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느라 시간이 꽤 지체되었을 법한데 그 직원은 그러한 상황을 짧은 시간에 깔끔하게 처리하는 모습에 솔직히 조금 깜짝 놀랐습니다. 상황이 종료되고 저희는 바로 입출국 절차를 밟았습니다. 한국은 영국에는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였습니다. 종이가 아닌 QR코드로 입출국 절차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정말 빠르게 끝났습니다. 스마트 체크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영국에도 이런 편리한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군 관계자의 인솔하에 숙소로 가야 했지만 일정상 약 2시간 정도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잠시 머물러 가자고 했습니다. 12시간이라는 오랜 비행으로 가뜩이나 피곤한 상태인데 또 공항 의자에서 몇 시간 동안 대기할 생각을 하니 슬슬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군 관계자분이 가야 할 곳이 있다고 그쪽으로 이동하자고 하더라고요. 그곳에 도착하여 저희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 내부에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라운지와 샤워실, 마사지 시설까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후진국이 뭐 얼마나 하겠어라고 상상한 것과는 달리 최신식 시설과 현대적인 디자인, 최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었고 특히 깔끔하고 넓은 공간에 놀랐습니다. 이제껏 합동훈련으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시스템과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은 한국이 처음이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감탄하는 상황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시설이 좋으면 요금이 엄청 비싸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군 관계자분에게 저희가 이용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말했더니
군 관계자는 믿을 수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훈련을 가게 되면 개인 일정에 어느 정도는 개인이 비용을 내야 했는데 여기서는 모두 무료라고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군 관계자분께서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에 드는 비용을 처리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피로를 풀 겸 잠시 마사지를 받고 나니 숙소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관계자분을 따라 인솔버스에 올랐고 관리자분께서는 시차 적응을 위해 하루 휴식 후 훈련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는데 특급 호텔 수준에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아직 전쟁 중인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게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하루 동안 저희는 한국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돌아다녔습니다. 한국의 교통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버스, 지하철 모두 카드 한 장으로 가능했습니다. 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동전이나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최고는 지하철이었습니다. 저희는 서울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은 현대적이면서도 효율적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이름도 역사적인 성격을 가진 곳이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각 역마다 디자인된 예술작품이나 문화적인 요소들을 발견하며 한국의 전통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역을 구경하고 열차에 탑승한 순간 대형화면에 나오는 다양한 정보와 광고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려한 광고와 실시간 정보가 나타나면서 저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편의성과 다양한 정보를 지하철에서 제공하다니 정말 한국의 지하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열차 안에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노인이나 아이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서 친절하고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늘어선 사람들 사이에서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희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지하철을 내려 길을 헤매고 있는데 지나가던 학생이 먼저 무슨 일이냐고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봐서 저희는 나가는 출구를 잘 모르겠다고 하자 그 학생은 친절히 출구까지 데려다줘서 저희는 숙소로 무사히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잠시 쉬니 금방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슬슬 출출해져서 저녁을 먹을 식당을 나가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숙소를 조금 지나자 한 골목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 서 있는 곳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 맛집이라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니 저희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곳은 고깃집이었는데 사람들이 특이한 곳에 고기를 구워 먹고 있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희들은 우선 줄을 섰고 드디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물건에 다들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국 전통 음식인 소뚜껑 삼겹살을 파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특별한 경험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눈치껏 소뚜껑 삼겹살을 주문했고 음식을 마주한 순간 어메이징이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소뚜껑이 탁 튀어나오며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직원분이 그 위에 고기와 야채를 올려서 구워주면서 어떻게 먹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공항 직원분도 그렇고 아까 지하철에서 저희에게 도움을 준 학생도 그렇고 한국인들은 모두들 영어는 기본으로 하는 건지 어딜 가든 저희와 대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간혹 대화가 안 되는 분들은 눈치껏 휴대폰 어플을 열더니 이내 능숙하게 저희의 질문에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식당 직원분 또한 유창한 영어로 음식 먹는 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고기를 소금장에 찍어 먹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게다가 반찬은 종류가 어찌나 많은지 반찬만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워낙 식성이 좋은 대원들이라서 반찬을 먹고 또 가져다 먹어도 무료라는 말에 저희는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대원 중 한 명이 아까 그 고깃집에 핸드폰을 두고 왔다고 했습니다. 맛있는 고기 맛에 홀려서 다 먹고 한창 대화를 하면서 나오느라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두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되어서 켜지지도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대원은 자포자기한 상태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이 그 식당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만약 같은 상황이었다면 잃어버린 휴대폰을 찾는 일은 꿈도 못 꿀 일인데 말이죠. 직원분이 말하길 테이블을 정리하기 전 다른 손님들이 안 찾고 놓인 핸드폰을 가져다 주며 누가 두고 갔다고 해서 따로 보관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절대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또 한 번 한국의 문화에 감탄하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다음날 경합날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을 모두 빗나간 일로 보아 한국이 경제적으로나 시설면은 좋다고는 하겠지만 군사적으로는 당연히 저희가 뛰어날 거라고 확신하고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생각과는 달리 거기에는 엄청난 최첨단 시설들과 장비기구들이 갖춰져 있었고 이미 한국 특수부 대원들은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그랬던 것처럼 당연히 이번에도 좋은 성적을 받을 거라 확신하고 전술 훈련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의 특수부대의 실력은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희의 기습 침투와 작전은 모두 빗나갔습니다. 그들의 탄탄한 조직력과 체계적인 움직임에 저희 팀은 놀랐습니다. 그들의 트랩에 저희는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완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팀이 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과거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한 제가 부끄러웠고 그들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훈련 후 전술 피드백까지 마친 후 한국팀 팀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곤 저에게 좋은 경합이었고 이번에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컸다면서 자신감 있으면서 자만하지 않는 말투로 저희를 존중해주면서 말하는데 진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고는 악수를 하며 조심히 귀국하라고 했습니다. 순간 그에게서 나오는 카리스마와 군인 정신에 그동안 한국의 특수부대를 무시하고 자만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한국의 군사시설, 최첨단 시스템 그리고 시민의식까지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꼭 한국을 방문하여 더 오랫동안 머물다 가고 싶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영국 특수부대원이 한국 국방력과 문화 등 다양한 점에서 한국에 대해 다시 알게 되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진심 어린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문클에서는 해외 커뮤니티와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공식 메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세계 최고의 한국을 꿈꾸는 감동문클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고 다음번에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 소식도 받아보세요.